논용신 성패구웅,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용신이 네 글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하고 패하고 구하고 응하고. 그런데 구응만 있죠. 참 이 책이 참 잘못됐다고 자꾸만 제가 이 자평진전 파헤치기를 하는데, 논용신 성패구응해서 용신은 어떻게 해서 됐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 총론이에요. 그리고 강론이 하위성 하위패 하고서 끝나요. 하위성 하위패하고 끝나고서 하위패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고 떡하니 용신 변화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구웅은 어디로 갔나 하고 이걸 뒤집어서 좀 찾아봤죠. 이렇게 이거 저 쓸데없이 지금 이거 설하고가 좀 물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위구. 네.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이렇게 하위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는 딱 보니까 또 논용신 변화가 또 나와요. 네. 참 한마디로 뒤죽박죽을 해놓은 거죠. 예, 설하고가 자기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그 주특기가 그거예요. 막 뒤죽박죽 해놓는 거. 적천수 징의도 천미를 어디서 입수를 해갖고 징의라고 바꿔놓고서는 막 섞어놨잖아요. 차례를 다 바꿔놨잖아요. 이것도 또 차례는 차례대로 가야 되는데 이 구웅편이 농용신 변화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 책에. 그럼 구웅을 어디서 가서 찾아? 저 뒤로 가서 내가 찾아냈죠. 그래서 오늘 구웅을 앞에다 놓고 구웅까지 할 겁니다. 2장이에요. 그 다음엔 구웅을 앞으로 뺐으니까 논용신 변화가 나오겠죠. 참나 이게 설하고 참 나쁜 사람이죠. 용신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월영에서 찾는다. 그러면 심해천 선생은 솔직히 월영 하면은, 월영이란 사실은 딱 세 가지 중에서 그 영을 잡은 사령한 용신, 사령용신이죠. 그런데 아마 이건 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을 거예요. 월영을 용신으로 만약 투출했으면 그건 참 띵호하죠. 띵호하. 그런데 그게 투출 안 했을 경우 총괄호로 나머지 기운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원묘유 빼고, 자원묘유는 투출을 안 해도 그 천간을, 그 지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사맹시는 무토 빼고 천간으로 투출한 거를 있으면, 병화나 간목이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 그냥 간목을 써라, 번기를. 그리고 진술충미는 6가지 경우가 다 나온다. 다 나와요. 잡기로 해서. 그래서 또 수없이 얘기하죠. 오로지 전심 유일하게 찾아야 된다, 월령에서. 그래서 사주로 배합해라. 그런데 반드시 성과 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성인고 하니 관이 재성과 인성을 보면 돼요. 재성과 인성은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또 무형충파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격이다 라는 거죠. 네, 성격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 밑에 잔소리가 있죠. 저 외성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재성과 인성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죠. 네, 그래서 성격이다. 재생관 관생인으로 성격이 됐다. 또 두 번째, 재성이 관을 생해서 왕하고, 혹은 재성이 이거 맞네요. 네. 재성이 식신의 생함을 받으면, 그러고서 신강 대비, 이런 경우는 왜 재성과 관성을 한꺼번에 쓰려니까 일단 일주가 강해야 돼요. 근데 제격이니까 인성은 못 쓰죠. 그래서 제격에 투인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위치가 이거 편안할 타자예요. 타점, 편안한 자리에 이제 서로 붙어 있으면 싸운다. 그러면 양불상극 둘 다 서로 상극이 되지 않으면 제격이 성야라 라고 해서 식생재 재생관에서 성격이야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네. 인경, 인수가 가볍고, 살이 투출했어요. 예, 그러면, 살인 상생이 되죠. 혹, 관과 인성이 쌍전했다든지, 그러면, 관인 상생이 되고, 이건 살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신과 인이, 일주와 인성이 둘 다 왕하면, 식상을 써서 그걸 설기시키면 되고, 또, 인수가 많은 것이 재성을 만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투쟁을 할 테니까 재성은 인수한테 지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인격이 성하다. 인수격이 성해진다. 그래서 관생인 인생신 식상설기 성격이다. 라는 거죠. 4번 식신생제하는데 식신이 살을 대해요. 그럴 때 재성이 없으면 이건 뭔 꼴이 나는 거예요? 살을 갖고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월에서 식신을 잡고 있으니까 그 대신 살이 사령하지 못하도록 재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식신이 살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요걸 포기하고서 인성이 투출하면 이건 식신이 이루어진다. 식신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식신격은 일강해야 성격이 되는데 신약하면 칠사를 극할 힘이 없어 투출된 인수를 용신을 한다. 식신격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인수가 식신을 극하지 않고 일주를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죠. 가르친 건 전부 붉은색, 파란색은 네. 신강하면서 칠살이 재성을 딱 받았다. 그럼 살이 살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칠살격을 이뤘다 그러면 신강해야 돼요. 칠살이 그래야 일주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야 또 식신을 쓸 수 있어요. 신강, 식상제살 성격이다 라는 거예요. 6번 상관이 생제를 해요. 그러면 상관 폐인을 해요. 또 상관과 인성이 왕이에요. 상관이 왕한데 인성이 유군해요. 그러면 상관이 왕하면서 일주가 약하면 또 인성이 투출해요. 그러면 상관을 인성이 딱 눌러주죠. 혹 상관이 대살할 경우 재성이 없어야 된다. 이건 상관이 성격이다. 첫 번째, 일단 상관격은 인성을 먼저 봐라. 이 상관생제라는 건 뭐예요? 상관격을 우선 장사부터 시킨다든지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장사로 가고 상관 폐인을 할 경우는 공무원이나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또 칠살 식상제사를 할 경우 이런 경우도 공무원 계통으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흉격을 눌러줄 수 있는 용신만 있다면 정도로 가요. 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정도로 갈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두 번째, 일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 정도와 이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격은 참 잡기가 힘들어요. 성격되기가 무척 힘들어요. 격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일주 쪽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좋다. 내가 이 격국론을 적천수가 입에 됐어요. 자평진전을 내가 한번 파보겠다. 설하고가 아니고 설하고 말을 듣지 않고 상관폐인이 성격되는 건 이건 참 좋은 사주죠. 일주가 강하고 상관격에 인성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이건 볼 거 없이 배운 볼 거 없이 좋은 거예요. 네. 7번째, 양인격 아시죠? 양인격은 무조건 편관으로 관살로 눌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재성과 인성이 투출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상관을 보지 않으면 불연상관이면 상관을 만나지만 않으면 이건 양인격으로 성격이 돼요. 네. 우선 관살부터 찾아야 돼요. 걸럭격은 무조건 정관부터 찾아야 돼요. 재성과 인성이 좋고, 그래서 재성이 투출하면 식상을 만났을 때
또 살이 투출했는데 제복을 한다든지 이러면 건농월급직격으로 돼요. 이건 좀 폭이 넓어요. 이거는 양인은 무가로 가고요. 걸럭은 문가로 가는 거죠. 네. 문가로 가죠. 그런데 이게 둘 다 성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일반 2도로 가는 거예요. 2도로 가는 거예요. 2도로 가는 거예요. 자, 하위패, 성패에서 말하죠. 자, 관이 상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극형을 당해서 관성이 관택이 깨지는 거예요. 재성은 비겁이 중하면 또 재성이 투출하고 칠살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격이 합격이 되는 거죠. 네, 재생사라니까. 패는 아주 흔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인수가 가벼운데 재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인수격이 패. 네, 뭐 이거 있든 없든. 인수격 패. 네, 인수격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안 돼. 식신격에 이거 편인을 벗다? 그러면 왜 이거 말할 거 없이 식신패격이에요. 네. 7살에서 재성을 만나고 제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7살이 더 선해지죠. 그럼 7살 때 패예요. 7살 때 패. 자, 요것도 중요하죠. 상관에서 금수 상관격이 아닌 것이 관을 만나면 혹 어쩌고 되고 재성의 생재를 한다든지 또 대사를 한다든지 혹 폐인을 하는데 상관이 가벼워요.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 상관패격이에요. 왜? 이걸 뭐라 그래요? 폐인을 하는데 상관이 가볍다? 이거는 상관상진이라고 그러죠. 상관상진. 양이라서 무관살이면 이것도 양일 때 패. 로급에서 무재관이면 그리고 또 살인이 이렇게 투출하면 건너골 경우 패. 자, 그래서 하위 구웅 해서 무엇이 구웅인고 하니 이게 건너뛰어서 이 사이에 논 용심격, 논 용심 변화 전에 논 요게 구웅인데 여기가 구웅이 있어요. 하위 구웅이 있고 요게 사이에 뭐가 또 꼈어요? 용신 변화절이 꼈어요. 그러니까 하위 구웅을 싹 빼서 여기로 붙이면 용신 변화격과 논 용신 변화가 한꺼번에 붙는 거예요. 네. 이거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자식하고도 참. 에이, 새끼. 그냥 막 뒤박죽을 하는 거예요. 막 엉켜놓은 거예요. 자기 말만 써놓고, 줄을 단답시고. 네. 그래서 하위 구웅. 왜? 성패 다음에 구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웅으로 들어와야죠. 무엇이 구웅인가? 구에서 응한가? 이게 바로 이제 구신 찾는 거예요. 관이 상관을 봤을 때 인수가 딱 투출해갖고 해결해주면 이건 구신이에요. 맞죠? 네. 상관 경관했을 때 인수가 와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잡살인데 합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청지. 살이 막 섞여 있을 때 깨끗하다. 형충인데 회합이 돼서 해지. 간단하죠?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막 열받으니까 이 앞에다 걸어놓고 하는데 마이크가 열받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재성이 겁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식신이 딱 투출해갖고 화지. 겁재를 식이 화해서 재성을 줍니다. 생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생관을 하는 것은 재성이겠죠. 이걸 제지하면 뭐예요? 재성을. 생관을 하는데 제지. 그럼 겁재가 이 재성을 눌러주면 안 된다. 그리고, 살을 만났는데 식신이 딱 제지. 생관하는데 제지. 생관하는데 제지가 뭘까요?
이따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살이 생재. 살이 뭐예요? 살이 있는데 생재, 재성을 생하는 것. 이걸 재성을 생한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혹존재, 합설 이렇게 되네요. 이게 재성이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화해주는 경우, 관을 생하여 겁재를 억제하는 경우, 칠사를 만나고 식신제설하면서 재성을 생하는 경우, 그렇대요. 혹 재성만 남기고 칠살이 합의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제가 고민하고 이 설명을 해석을 드린 거예요. 재성이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화해주는 경우, 관을 생하여 겁재를 억제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겁재를 억제한다. 그러면 뭐가 살아난다? 재성이 살아나는 경우죠. 칠사를 만나고 식신제설하면서 재성을 생하는 경우. 이게 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성만 남기고 칠살이 합의되는 경우. 네, 좋죠.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겁재가 이걸 딱 해결해 주는 경우. 혹 합재, 재성이 합해갖고 인성만 남는 경우. 예, 좋죠. 예. 인성이 재성을 만났는데, 식신이 효신을 만났는데, 편인을 만났는데, 뭐예요? 살로서 성격이 된다. 예, 살로서, 살을 취해서 성격이 된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편인이 있으면, 살로서, 막아준다라는 뜻이죠. 칠살로 나가, 격을 이루는 경우. 예. 그리고, 생재하는데, 호신. 재성을 생하고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하기 무척 힘들었어요. 설봉식재. 칠살이 식신을 만나서 제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인성이 와서 호살, 살을 막아주는 경우. 그리고 보호하는 경우. 재성을 만나 인성을 제거하고 식신이 남는 경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생재하는데, 상관생재를 하면 괜찮죠? 그런데 살이 투했는데 그 살을 합해간 경우. 그렇죠. 그렇죠. 양인이 관사를 쓰는데 식상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듭해서 인성이 그걸 보호하는 경우. 양인이 관사를 쓰려고 하는데 식상이 있어요. 관사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인성이 중첩되어 관사를 보호하는 경우. 8번 걸럭월극격에서 관을 쓰는데 이게 상관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관이 합을 또 다 가져가요. 또 재성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살이 딱 합해가요. 이런 것을 모두 부응이라고 한다. 요 구응자를 여기 빨갛게 해놔야 되는데요. 그래야만이 구응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참, 이렇게 참, 왔다 갔다 만들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읽는 사람들이, 이걸, 자평진전을 이걸 읽으려고 했겠어요? 읽으려고 안 했겠죠. 그리고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격을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이 자평진전을 정식으로 읽지도 않고 독파도 안 하고 그냥 물어 해서 이렇게 격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이걸 책으로다가 해석해서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구에서 응한다는 뜻이에요. 막혀 있는데 구응이 된다. 제4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저도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편인이 있죠. 신묘, 을미, 요거만 해도 돼요. 사실은 개축, 신묘 이래요. 뱀이 목국을 이루어 갖고 신유 금국을 이뤄서 이 금으로 올라오고요. 뱀이 목국을 해서 이 목이 올라왔는데 이걸 탁 쳐버려요.
예. 제가 정해대운이 이제 72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병운이 들어와도 좋아요. 정해, 그 다음에 병술이거든요. 역대운이니까. 예. 그러면 이 정화가 와서 요 신금을 탁 치면 돼요. 근데 절대 지지르다 화 들어오면 저는 꼭 망합니다. 예. 오대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려서. 그래서 요게 연간과 월간을 탁 치니까 지지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탁 치니까 일찌감치 고생하고 집 떠났어요. 예. 이게 이제 편인 도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득도를 못해요. 편안하게 가만히 누가 갖다 떠먹여 줄 팔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뭐든지 돈이고 뭐고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와요. 이 편인 도식격은요. 공부를 해도 남보다 2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72세가 되면 정해대운이 들어오죠. 그러면 정화가 신금을 치고 해면이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식신격이 엄청 강해지겠죠. 앞으로 2년 남았죠. 올해가 70이니까 2년, 3년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편인 도식격만 보면 살이 떨려요. 살이 떨려. 제가 편인 도식격이라.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설하고보단 낫죠. 설하고도 편관격이에요. 편관? 편관격? 편관격이에요. 편관격이에요. 관살 혼잡되고. 저 임철주 선생님도 또 똑같아요. 합관유설격. 합관유설격. 시상 1위 편관격인데 좋다고 하는 거죠. 격으로 좋긴 보여줘요. 그 격을 살려주는 대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야말로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화대운이 지지로 화대운 들어오면요 절대 공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잖아요. 34살서부터 공부해갖고 석박사 딴 거죠. 야간 다니면서. 네. 그럼 이제 운이 그렇게 받쳐주니까. 이제 이 편인을 없애주는 격이 들어와요. 운이. 또 이쪽에 편인 하나 또 있잖아. 그거 써먹느라고 48자 본 거고.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을 해놓은 걸 제가 책으로 찾아놨습니다. 제가 이건 저 위에다가 분명히 제가 토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 다음번에 책을 내도 근거가 되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